안녕하세요. 2026년 KSCI 동계학술대회에서 다중단서 기반 볼륨 렌더링 시점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인하대학교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강현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전 먼저 이번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볼륨 렌더링에서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에서 볼륨을 렌더링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카메라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객체의 시각적 특징을 잘 포착하는 시점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 시점에서 다양한 특징 맵을 제작하고 여기서 상호 보완적인 단수를 추출 및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지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중요도에 따라 선별된 시점 영역들을 시각화하는 것이 그 방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높은 카메라 자유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최적의 시점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볼륨 렌더링과 카메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볼륨 렌더링이란 3차원 볼륨 객체를 2차원 이미지 평면에 투영하여 그리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이 마칭은 이 볼륨 렌더링을 구현하는 여러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객체를 렌더링하고 싶다면 카메라의 위치와 이미지 평면의 위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단의 그림처럼 렌더링 결과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픈GL의 뷰포트 상에서 사용자가 확대, 회전, 이동 같은 상호작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뷰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변경된 카메라의 위치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모델뷰 행렬을 먼저 찾고 그것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카메라의 위치에 곱하면 변경된 카메라의 위치가 현재 월드 좌표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평면의 좌표도 유사한 단계를 거쳐 찾을 수 있습니다. 뷰포트 행렬, 프로젝션 행렬, 모델뷰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스크린의 모든 픽셀을 각각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뷰포트, 즉 2차원의 윈도우 스크린이 3차원 월드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뷰를 오픈GL의 뷰포트 상에서 만들고 왜곡 없이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능은 높은 카메라 자유도를 제공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뷰포인트 선택에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연구의 과제로 연결됩니다.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볼륨의 시각적인 특징을 잘 포착하는 시점 영역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는 선별의 기준이 될 시각적 중요도를 새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렌더링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0과 1 사이에 볼륨 객체가 있고 이를 둘러싼 구 표면의 버텍스들이 곧 카메라 위치가 되어 각각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한 시점이 갖는 시각적 중요도를 구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로 특징 맵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덴시티 맵은 광선이 볼륨을 통과해 이동하면서 해당 경로의 밀도값을 적분하면 그 총 밀도 합을 레인보우 컬럼의 형태로 저장한 이미지입니다. 이는 카메라의 위치를 기준으로 볼륨이 밀집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세일리언시 맵입니다. 세일리언시 맵은 원본 이미지 U와 원본 이미지를 가공한 이미지 D를 비교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D는 원본 이미지를 여러 번 다운 샘플링 하면서 별다른 특징 없는 부분들은 다 뭉개진 저해상도 이미지가 되었다가 다시 업샘플링 되면서 특징 있는 부분들만 살아있는 이미지가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D와 원본 이미지 U의 이 픽셀 값들을 비교해서 이미지의 어느 픽셀이 유의미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뎁스맵입니다. 뎁스맵은 광선이 처음으로 볼륨과 충돌하는 위치를 구해서 거기서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걸 정교한 값을 그레이스케일 형태로 저장한 이미지입니다. 이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볼륨의 어느 부분이 카메라와 멀고 또 가까운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렇게 제작한 특징 맵들에서 각각의 단서들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덴시티 맵에서 얻은 단서는
볼륨의 공간 점유율입니다. 공간 점유율은 오른쪽의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한 장면에서 볼륨이 차지하는 양적 크기를 나타냅니다. 둘째로 세일리언시 맵에서 얻은 단서입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한 장면에서의 세일리언시 총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특정 영역이 두드러지는 이미지와 낮은 세일리언시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세일리언시 총합과 집중도, 응집도, 경계 명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일리언시 총합은 초반에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 한 이미지 안에서의 절대적인 세일리언시 양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중도는 전체 맵에 대하여 세일리언시가 큰 픽셀들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이즈 패턴 때문에 세일리언시 값이 크게 나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집도는 한 이미지 안에서 높은 세일리언시 값을 갖는 연결된 그룹의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는 큰 세일리언시를 갖는 픽셀들이 얼마나 응집되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명확성은 세일리언시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소벨 필터를 사용해 픽셀의 밝기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일리언시 맵에서 계산한 지표들을 각각 균등한 가중치를 주고 결합해서 시각적 주목도를 하나의 수치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뎁스맵에서 단서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초반에는 뎁스맵에서 볼륨의 입체감을 나타내는 단서로 깊이 분산 값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뎁스맵에서 데이터란 깊이 정보를 말하므로 깊이 분산이 클수록 한 이미지가 갖는 거리값이 다양하다는 뜻이니 볼륨이 입체적인 이미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깊이 분산이 큰 클러스터와 그렇지 않은 클러스터 영역에서 렌더링을 각각 했을 때 그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평균 깊이 경사도를 사용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깊이 경사도, 즉 뎁스 그라디언트는 한 픽셀에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균 깊이 경사도는 볼륨 표면의 굴곡과 복잡도를 수치로 제시해 줍니다. 이 수치는 앞서 덴시티 맵과 세일리언시 맵에서 얻은 단서들과 겹치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단서가 됩니다. 볼륨의 양적인 크기에 대한 단서를 덴시티 맵에서 얻고 시각적 강조에 대한 단서는 세일리언시 맵에서 얻었다면 뎁스 맵에서는 볼륨 표면의 디테일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은 지금까지 각 특징 맵에서 얻은 단서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결합한 최종 스코어는 곧 하나의 시점이 갖는 시각적 중요도를 의미하고 동시에 카메라 정점이 노멀 방향으로 확장될 강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각적 중요도만큼 버텍스를 확장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그린 결과입니다. 이건 시각적 중요도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정점들만 그린 그림과 해당 영역에서 렌더링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건 시각적 중요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정점들의 결과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볼륨 렌더링에서 최적의 뷰를 찾기 위해 다중단서를 기반으로 한 방법을 제안했고 각 특징 맵에서 얻은 단서들을 결합하여 시각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높은 카메라 자유도를 유지하면서 볼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최적의 뷰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